이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앞으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. 5년 동안 제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전략들을 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통해서. 그러면 요 사인 보고 여러분도 참고하실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제가 부자되기 3단계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2025년 말까지 2026년까지일 수 있어요. 네, 이때까지는 비트코인이 저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가 아닙니다. 알트코인 말고요. 그냥 비트코인만 하세요. 네, 알트는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하더라도 소액으로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다가 너무 큰 돈을 넣지 마세요. 뭐 저는 이렇게 할 거라는 뜻이에요. 위험합니다. 위험한 투자예요. 위험한 투자니까 네,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는 한 2026년 정도부터 한 2027년 많이 되면 28년 요때는 분양권 위주로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. 왜 분양권으로 투자하냐? 얘네는 취등록세가 안 들잖아요. 등기 치기 전에 전매를 하면 취등록세를 아예 안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재산세도 없고 종부세도 없고. 그러니까 요거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분양권 투자는. 분양권 시장이 2024년부터는 활짝 열릴 거거든요. 근데 2024년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빨라요. 여기는 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. 상승장이 오기 전에 좀 사면 좋으니까 지금은 좀 요때는 좀 관망할 거예요. 관망. 그럼 관망하면 뭘 하냐? 제재 공부를 할 거예요. 제재와 청약 부분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. 이건 왜 하냐? 청약으로 나온 게 나중에 분양권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청약 공부를 안 하면 분양권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청약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선 또 제재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별개의 공부가 아닙니다, 여러분. 제재, 청약, 분양권 다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청약 승기초 강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여기에는 네, 제재, 청약, 분양권 이런 내용들을 다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. 뭐 이렇게 유의할 점이랑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, 뭐가 좋은지,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, 기타 등등 제가 아는 거는 다 알려드릴게요. 뭐 1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? 10만 원에 제가 아는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좀 너무 빠르게 너무 선진입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. 지금 선진입하시면 나중에 좀 오른다고 해도 먹을 게 별로 없고 떨어지면은 되게 고통스럽잖아요. 네, 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물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내가 못 탔는데 올라가 버릴 수 있죠. 그러면 또 다른 카드가 있잖아요. 네, 꼭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. 그래도 공부하면서 좋은 기회를 기다려야 많이 벌고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그냥 여기에서 애매한 가격으로 사서 조금 버는 것보다는 네, 진짜 낮은 가격에 사서 많이 벌면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투자 습관 자체를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요. 비쌀 때 그냥 턱턱 사지 말고 그럼 이거 물리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? 물론 끝까지 갖고 있으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등기 쳐야 되면 이거 등기 치면 취등록세 내고 뭐 전세 맞추고 하면서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뭐 잘못된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분양권은 좀 일단은 참는 게 인류다. 지금 공부하면서 한 2, 3년은 관망하고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2028년이 끝나면 이제 대략 한 28년에서 한 2030년 요때쯤에는 빌딩 위주로 투자를 할 거예요. 제가 그저께도 금요일 날도 그 신사동에 빌딩 임장들 많이 다녀왔거든요. 여기저기 뭐 구석구석 다 가봤는데 확실히 좀 분위기가 기회가 이때쯤이면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빌딩 관련해서 디테일한 기초 지식은 12월 고래동공부에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. 네, 이거 뭐 정말 저렴하거든요. 제 강의뿐만 아니라 네, 3개 강의가 더 있는데 49,000원이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. 이거 안 하셔도 뭐 빌딩 공부하는데 지장은 뭐 전혀 없으니까 뭐 책 읽고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거고요. 비트코인은 뭐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안 드니까 이게 부동산이 거래세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.
부동산 중에서 분양권이 사실 아파트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분양권에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2024년부터는 이제 좀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.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둔촌주공이다. 여러분들 알다시피 둔촌주공은 내년부터 전매가 풀리거든요. 전매가 풀리면은 전매가 뭐 활발하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실거주 요건이 있어요.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실거주 때문에 전매는 한동안은 나오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대신에 뭐 광명이나 뭐 이런데 1년짜리 전매에 걸린 것들이 있거든요. 올해 분양이 꽤 많이 됐잖아요. 청약시장 되게 뜨거웠잖아요. 이 1년짜리들은 실거주 요건 안 붙어 있는 게 내년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내년에 마음에 들면 매수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주의입니다. 얼마나 더 지켜보냐. 내년에 분양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얘네들을 근데 또 뭐 지금은 전매 1년인데 더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. 뭐 더 안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럼 뭐 얘네들이 한 25년쯤에는 전매로 나오겠죠. 그러니까 요때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네, 그래서 25년, 26년 뭐 요럴 때에는 분양권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시장이 올 것 같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주택시장이 좀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분양권이 뭐 마피도 나고 미분양도 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분양권 피가 뭐 2, 3억씩 막 붙는다. 예, 그러면 분양권 투자하기가 애매하잖아요. 그러면 바로 그냥 빌딩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. 이러면 바로 빌딩 사야죠. 뭐. 네, 그럼 또 되니까. 빌딩을 매수할 때는 법인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. 법인에 대해서 저한테 좀 또 물어보시는데 법인은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. 네, 뭐 좀 예민한 부분도 많고 뭐 세금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많아서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곧 있으면 또 경매 강의, 경매 생기초 강의 할 테니까 원하시면 여기에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것도 고래동 공부에서 다 말씀드리고요. 청약이나 분양권 강의는 청약 생기초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생각이고요. 빌딩 관련해서는 12월에 고래동 공부에서 이야기를 뭐 해볼 생각입니다. 얼마 안 남았죠? 이게 내일 모레 제가 빌딩 강의를 하거든요. 강의하는 뭐 거의 벌써 다 만들었고 월요일 날 강의만 하면 됩니다. 뭐 다 비싼 강의 아니니까 관심 있으면 들으시고 필수는 아니니까 책 읽고 현장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. 원래 이런 거는 좀 현장에서 공부하는 게 사실 맞긴 하죠. 근데 청약 분양권 빌딩은 이론적인 면도 사실 너무 많아요. 빌딩을 잘 알려면 최소한 이렇게 토지랑 상가 요 정도를 좀 알아야 빌딩 투자를 할 때 좀 큰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거든요. 네, 이런 것부터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우리 토지를 다 알 필요 없고 상가를 다 알 필요 없잖아요. 빌딩 투자할 때 필요한 것들 위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. 좀 이거저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강의 소개까지 같이 드렸어요.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빌딩 투자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빌딩 투자라는 게 좀 돈이 좀 꽤 많이 들잖아요. 그쵸? 누군가에겐 전 재산일 수도 있고. 근데 강남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뭐 생각 중이다. 이런 분이라면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지 아니면 많이 떨어진 빌딩을 사서 그거를 좀 투자하면은 그게 더 많이 오를지 한번 본인이 고민을 해보시고 뭐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만약에 실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다. 이게 진짜 투자 목적이 있나요? 물론 자산은 증가하거든요. 순자산은 증가한 게 맞는데 내가 우리 집 강남 아파트 뭐 원베일리라고 하죠. 이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돈이 아주 많이 올랐어요.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는데 뭐 30억까지 뭐 한 200%가 올라가지고 20억이 올랐다. 근데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한은 이 평가 이익을 수익 실현을 할 수 없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이 돈을 계속 불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. 하지만 빌딩을 법인으로 매수하면 단기 매도를 한다고 쳐도 뭐 단기 매도 하진 않겠지만 법인세 한 20% 정도만 내거든요. 네, 요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물론 근데 매우 위험합니다. 빌딩 투자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. 그리고 상가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고 상권 분석을 기본적으로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근데 이거 하는데 갑자기
강의 하나 들었다, 유튜브 하나 들었다, 그렇다고 해서 상권 분석하는 눈이 막 짜잔 하고 생기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하는 데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.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은 한 2027년이나 2028년에 투자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뭐 상가 보러만 한 2,000군데 이상 다녔거든요. 상가를 하도 많이 봐서 저는 학원 오픈만 10개를 넘게 했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 할 때마다 정말 수많은 상가들을 가보게 됐거든요. 네,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에 대해서 좀 눈이 저절로 생겼더라고요. 저도 몰랐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상가를 정말 많이 다녔더라고요. 여러분들 그렇게 긴 시간을 두고 계속 많이 다녀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. 중간중간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일부 매도했다, 뭐 더 매수했다. 지금 한 3.2개 정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. 네. 하여튼 지금 3.2개인데 올해 내로 한 5개 정도 보유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제 전략은 이래요. 이게 어떻게 있게 되냐면은 1월 10일 날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거라고 이 날짜 이전에 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저는 한 50대 50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3.2개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좋겠죠. 하지만 안 되면 아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뭐 한 10%에서 20%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요럴 때 조금 더 매수해서 5개를 일단 채울 생각입니다. 내년에 또 분위기 봐서 한 10개까지는 좀 늘려볼 생각이에요. 매도는 웬간하면 안 할 생각이고 계속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사고 계속 가져갈 거예요. 매매는 하지 않고 일단 사면은 추가로 계속 추가 매수만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. 이렇게 해서 2024년까지 한 10개 정도 모으는 게 목표이긴 한데 모르겠어요. 이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 현물 ETF가 이때 승인이 안 되면 그때는 제가 한 5개 정도는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뭐 제가 매수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비트코인은 뭐 선행매매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. 이게 뭐 몇백 조 되는 자산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뭐 선행매매 그런 건 전혀 안 걸리거든요.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고 알트코인은 뭐 일부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. 네, 그거는 좀 선행매매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비트코인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분양권은 이야기해도 되나? 분양권은 좀 요 정도만 매수했다. 어딘지는 좀 조심스럽고 매수했다. 그러니까 매수는 뭐 거의 서울일 거예요. 그냥 서울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서울의 단지들이 뭐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 매수했다. 매수하면 요 정도는 제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팔았으면은 매도했다. 요 정도만 제가 알려드릴게요. 뭐 근데 요거는 앞으로 한 3년 후니까 요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생각입니다. 그러면 요 사인 보고 여러분도 참고하실 수는 있잖아요. 그죠? 매도했다 보고 여러분도 참고하실 수는 있잖아요. 근데 또 매도했지만 매도한 걸로 뭐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다 아니면은 또 다른 거 살 거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럼 이거 뭐 하나 매도하고 다른 거 하나 샀다 뭐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. 이건 뭐 문제될 거 없으니까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빌딩도 매수하면은 매수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요런 정도까지 하면은 뭐 대략 앞으로 한 5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5년 동안 제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전략들을 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통해서 큰 틀에선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그 공공연하게 그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. 뭐 요런 부분은 좀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인 자리에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. 네,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네, 이게 좀 불법일 수 있거든요. 막 이런 걸 막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좀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